예기치 않았던 외래종의 침입. 새로운 영토에서 무서운 속도로 불어난 침입자들. 낯선 종들이 한반도 생태계를 교란시키고 있다. 외래종의 대발생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남미 원산의 물참새피는 미국을 거쳐 우리나라에 들어왔다. 한국의 칠근 태평양을 건너 미국 본토 식생을 교란하고 있다. 미국 숙부쟁이는 한국과 일본, 유럽 전역에 퍼져 있다. 대한민국 원산의 순비기 나무는 미국 동부 해안의 골칫거리가 되고 있다. 식물이 수천 킬로미터 지구 반대쪽까지 이동을 한다. 무엇일까? 아카시 나무를 덮은 식물의 정체는? 경사지는 온통 한 가지 식물로 덮였다. 미국에서 건너온 이 식물은 가시박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가시 달린 박과 식물이라고 해서 가시박이라 불리지만 서양에서는 잎이 오이를 닮았다고 해서 가시오이라고 부른다. 별 모양의 오각형 잎. 열매의 가시는 사람이나 동물의 접근을 불허한다. 사람들이 가시박 제거에 나섰다. 한강, 낙동강, 금강 등 전국의 하천을 중심으로 대대적으로 행해졌다. 춘천에서만 올 한 해 연인원 4,700명이 동원됐다. 가파른 경사와 가시 등 곳곳에 위험이 도사린다. 가시 다 잘려버렸다. 최대 어려움은 가시박의 가시다. 가시가 많아요? 예, 가시가 여기에 우도마마 사정 없어 밤에 잠도 못 자 이게요. 더운 날씨에도 옷을 2중, 3중으로 껴입어도 들어오는 가시를 막을 수 없다. 아이고. 제일 힘드는 게 벌이 있을까 봐 겁나고 지금 킬날 들고 다니면 치면 잡아가면 하긴 하는데 그리고 그다음에 가시가 하면 여물어 가지고 이 옷에 막 베개면 살에 막 다 끼들어간다. 그래 갑바를 입고 하고 막 땀이 막 지금 속으로 막 흘러내리고 막. 살에 박히면 잘 빠지지도 않는 가시박의 가시. 가시박은 자신의 열매를 보호하기 위해 수천 개 가시로 중무장했다. 가시에 찔리고 벌에 쏘이고 사람들은 무엇 때문에 위험을 무릅쓰고 가시박을 제거하는 걸까? 이거나마 아리경이 왼수고 독종이지 뭐 이거는. 왜냐면 아리 있어서는 안 될 풀이야 이거는. 우리 인간이나 짐승이나 무슨 환경 쪽에도. 왜냐? 저렇게 저거 들어가면 딱 와서 사람이 못 견디는데 짐승이 개가 들어가겠어요? 사람이 들어가겠어요? 쉽게 말하자면 이게 아주 야구를 치면 독약이지 뭐. 식물에게는. 공룡 시대는 다른 동물들이 다 공룡이 다 지배를 했으니까 가시박이 다 다른 식물을 지배한다는 의미에서 내가 식물계 공룡이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최근 몇 년간 우리 국토에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가시박. 어느 정도 분포도 있을까? 과거 쓰레기 매립장 난지도 위에 세워진 월드컵 공원. 한강 쪽 경사면은 오직 한 가지 식물로 뒤덮였다. 가시박이다. 과거 칠기 있었던 곳을 가시박이 차지한 것이다. 최근 몇 년간 일어난 급격한 변화다. 둘러싼 숲의 나무도 온통 가시박이다. 서울 광진구의 한 특급 호텔. 가시박이 호텔 코앞까지 와 있다. 매년 가시박이 서식처를 확대하고 있다.
가시박이 경작지 주변을 둘러쌌다. 밭주인은 매일 밭으로 들어오는 가시박과 전쟁을 해야 한다. 양수리 강변을 뒤덮은 가시박. 비닐하우스 주변까지 가시박이 침입했다. 아스파라거스를 심어놓은 비닐하우스 내부. 하우스 주인은 얽히고 설킨 가시박 때문에 어찌할 바를 모른다. 이쯤 되면 올해 농사는 포기다. 올라오는 거 이제 계속 잘라내고 하다가 한 번은 못 잘랐어요. 못 자르니까는 그게 퍼져가지고 계속 들어오는 거예요. 이 뭐 들어가지도 못해요. 이거 들어가려면은 진짜 그 우의 같은 거 이거 입어야 이 가시가 안 박히죠. 이 가시가 굉장히 아주 가늘으면서도 이게 날카로워가지고 그냥 옷에 다 달라붙어요. 그러면서 살까지 막 파고 들어와요. 그러니까 마음이 안 좋으시겠네요, 이런 거 보면은. 그렇죠. 제가 게을러 갖고 못한 상황이니까 뭐. 가시박의 왕성한 생장력 탓인데도 농부는 자신의 게으름을 자책한다. 인근의 또 다른 비닐하우스. 돌미나리를 심어놨는데 하우스 안을 온통 가시박이 차지했다. 가시박은 이렇게 잠시만 솎아내지 않아도 걷잡을 수 없이 번진다. 가시박은 한강 수계에만 있을까? 내성천이 마을을 360도 휘감아 도는 곳 회룡포. 가시박이 병풍처럼 하천을 둘렀다. 칠글 이기고 올라오는 중이다. 옛 정취를 더하던 오래된 나무의 자취는 사라졌다. 낙동강변 안동의 호박 비닐하우스. 뽑아도 올라오는 가시박 탓에 주인은 아예 농사를 포기하고 말았다. 생장력이 그 어느 덩굴 식물보다 왕성하다는 가시박. 그 생장의 비밀을 캐보자. 가시박은 다른 식물보다 늦게 5월에야 고개를 내민다. 싹이 난 후 3, 4일이면 덩굴손이 나와 주변 식물과 경쟁을 시작한다. 가시박이 다른 덩굴 식물과 비교되는 것은 바로 용수철 모양의 덩굴손. 이 옆에 보이시는 것처럼 이렇게 스프링처럼 만들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끌어당깁니다. 이런 식으로. 스프링 모양의 덩굴손은 탄력이 있어 비바람에도 끊어지지 않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마치 농악놀이시 12발 상모를 돌리듯 덩굴손은 천천히 최대한 넓게 원을 그린다. 주변에서 잡을 것을 찾기 위해서다. 용수철 모양을 만들곤 곧바로 다른 덩굴손이 새롭게 잡을 만한 것을 찾는다. 일단 무엇이든지 잡기만 하면 이때부터 생장은 급속도로 빨라진다. 하루 20cm 생장도 가능하다. 바람이 불거나 비가 와서 무게가 무거워졌을 경우에도 이 탄력성이 있기 때문에 그 높은 나무도 타고 올라가서 안정적으로 붙어 있을 수 있게 하는 역할을 하는 게 이 덩굴손이 스프링을 만드는 이런 이유예요. 또 이 스프링을 만드는 또 다른 이유 중에 하나가 이런 줄기만 타고 올라가는 게 아니고 이런 아주 얇은 면을 가지고 있는 이파리도 잡을 수 있는 이유가 이 스프링을 촘촘하게 합니다. 이런 부분에서.
덩굴손이 잎을 잡아보려 애를 쓰지만 쉽게 잡히질 않는다. 의지할 물건을 잡는 것에 너무 많은 에너지를 소모하면 결국 스스로 덩굴손을 말아버린다. 얘네들은 이 줄기 자체에 힘이 없기 때문에 직립을 하지를 못해요. 직립을 하지 못하면 광합성을 하는데 불리하기 때문에 다른 식물의 줄기를 이용하거나 혹은 사람이 있으면 사람도 감고 올라갈 겁니다. 가시박이 사람의 손을 감는 데는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산물체건 죽은 것이건 가리지 않고 감아내는 덩굴손. 안정적으로 지지대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용수철 모양을 만드는 능력. 덩굴손에 가시박 생장의 비밀이 숨어 있다. 남양주시 삼패동. 주말농장 주위엔 온통 가시박이다. 가시박은 우리 생태계에 어떤 해를 끼칠까? 종자은행을 운영하는 강병화 교수. 그러나 요즘은 종자를 받기 어렵다. 가시박 때문에 다른 자생식물이 거의 자라지 못하기 때문이다. 여기 이래 보면은 여기 아무 풀이 없잖아요. 여기 제끼면은 이게 아무 풀이 딴 게 나질 않아요. 가시박의 아래를 보면 빛이 들어오질 않는다.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는 것이 당연하다. 마치 심어놓은 화단처럼 가시박 일색이다. 봄에는 봄꽃, 여름에는 여름꽃이 피어 있어야 할 우리 산야를 오직 한 가지 식물이 차지하고 있는 것이다. 자꾸 덮어주면 다른 풀이 전혀 없으니까 생물 다양성이 없어진다는 게, 그러니까 그게 국가적인 재앙이에요. 한 가지 식물만 자라게 되면 곤충도 한 가지가 나오는 거고, 이게 식물이 단일종으로 되면은 곤충도 단일종으로 되고, 그 다음에 동물도 단일종 되고, 이렇게 생물 다양성이 아주 약해져 취약해진다 이게. 낙동강변의 안동구간은 모두 가시박으로 덮였다. 무엇이든 잡을 수 있는 것만 있으면 길이 생장에 최대한 이용하는 가시박. 나무는 자신이 의지할 수 있는 최적의 성장 도움이다. 나무를 올라탄 가시박의 모습이 흡사 공룡 같다. 최근 2, 3년 사이 그 확산 추세는 심해지고 있다. 가시박 옷을 입은 나무는 광합성을 제대로 할 수 없다. 나무가 온전할 리 없다. 가시박은 나무를 서서히 고사시킨다. 햇빛을 못 본 나무는 몇 년에 걸쳐서 서서히 죽기 때문이다. 낙동강변의 나무가 죽어간다. 죽은 버드나무에 산 가시박이 나무 끝까지 올라가고 있다. 가시박은 다른 식물에 비해 종자의 생명력이 강하다. 최대 12m까지 자라는 가시박은 한 포기에 400~500개까지 종자를 만들어낼 수 있다. 종자는 일시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최대 60년에 걸쳐 발화된다. 따라서 한 번에 제거할 수도 없다. 가시박 제거의 어려움이 여기에 있다. 가시박은 어떻게 다른 곳으로 확산될까? 우리나라는 여름철 집중호우가 잦다. 장마나 태풍이 불어 홍수가 되면 가시박은 확산된다. 비가 많이 와 강이 범람하면 하천변에 있던 가시박 씨앗이 하류로 떠내려간다. 가시박이 강을 매개로 전파 확산되는 이유는 바로 이 때문이다. 가시박은 한강, 낙동강, 금강 등 4대 강과 전국의 지천에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
제거 작업도 4대강을 중심으로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그러나 가시박의 무서움은 베어도 나오는 끈질긴 생명력. 제거반들은 두세 달에 한 번씩 돌며 제거를 하지만 가을까지 가시박이 계속 나오는 바람에 골머리를 앓는다. 한 달째, 두 달째 이게 작업을 하고 돌아다니는데 또 이렇게 난 거야. 뽑았는데도 계속 나와요. 철새 도래지 한강 밤섬. 상류에서 내려오는 가시박 종자 때문에 가시박이 매년 창궐하는 지역이다. 바닥은 온통 가시박이다. 불과 20일 전까지 가시박 제거 작업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는다. 밤섬의 식생이 가시박 일색으로 점차 바뀌고 있다. 지금 여기 이 지역 같은 경우는 한 20일 전에 한번 제거 작업을 2차로 이제 마쳤고요. 그 전에 또 한 달 전에도 한번 또 제거 작업을 했는데 워낙 성장 속도가 빠르다 보니까 지금 같은 경우 또 다시 한번 자라 있는 이런 그 모습을 다 볼 수가 있습니다. 베어낸 가시박이 다시 나오는 게 아니라 종자가 시차를 두고 가을까지 계속 나오기 때문에 제거에 어려움이 있는 것이다. 연중 한두 번의 제거만으로는 안 된다는 점이 가시박 통제의 어려움이다. 올 한 해 가시박은 중국 원산의 꽃매미와 함께 한반도의 생태계 교란종으로 언론의 집중 조명을 받았다. 가시박은 어떻게 한반도에 유입됐을까? 가시박은 농업용으로 안동오이란 이름으로 외국에서 유입됐다고 알려져 있다. (1989년도) 당시 가시박을 이용해 안동오이를 개발한 사람을 찾아보기로 했다. 개발자는 당시 안동 농촌지도소장 이원영 씨. 그래서 저희가 출장 가는 과정에 이것을 발견하고 한 5, 6개월 동안 관찰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듬해에 이 종자를 발화시키고 접을 하고 또 재배를 했습니다. 하루가 다르게 무섭게 자라는 가시박의 생장력을 보고 오이나 호박과 접을 붙이면 좋은 대목이 될 것이란 예상을 했다고 한다. 이 씨의 안동오이는 당시 우루과이 라운드로 위기감이 팽배하던 농촌에 희망을 주는 개발품으로 평가받아 농촌 문화상을 받기도 했다. 그러나 그는 당시 외국에서 가시박을 도입한 것이 아니라 기존의 안동의 들판에 많이 분포하고 있었던 것을 이용했다고 한다. 대부분의 언론 지적과는 다른 것이었다. 20년 전 그가 가시박을 처음 발견했다는 장소에선 지금도 가시박이 무성히 자라고 있다. 이 씨가 개발한 안동오이, 즉 가시박은 지금도 종자로 사용되고 있다. 전국에 있는 농민들이 안동을 방문해서 그 종자를 채취해 갔습니다. 그러니 아마 제가 알고 있기로는 약 근 1000여 명이 전국에서 농민들이 다녀갔습니다. 경남 함안 등지에선 수박 재배 시 가시박을 안동오이란 이름으로 지금도 활발히 사용하고 있다. 제작진이 확인한 것은 틀림없이 가시박 종자다. 현재 가시박, 즉 안동오이 종자는 전량 중국에서 수입되고 있다. 수박이 당글당글하게 야무고 모양이 좋고 가가 이제 좀 강해지는 편이죠. 큽니다. 가시박은 주로 겨울에 수박과 접붙이는 데 사용된다. 이래 가지고 안동오이 대목을 예. 이게 안동오이 대목이고 예. 그 위에다 수박을 이제 붙이는 거죠. 예. 예. 그래가지고 요 찌개를 예. 이렇게 가시박을 수박과 접을 붙이면 수박의 모양이 좋고 크기가 뛰어나다는 것이다.
가시박은 추위에 강하기 때문에 주로 1월에 많이 사용된다고 한다. 무엇보다 빠른 생장이 최대 장점이다. 접붙이기가 잘 되지 않은 부실한 것은 버리게 된다. 전체 분량의 약 2~3% 정도 된다. 버려진 가시박이 외부로 유출되지는 않을까? 일단 뽑혔어도 다시 뿌리를 내릴 수 있기 때문이다. 외부에서 비닐하우스 주변을 살펴보기로 했다. 다행히 주변엔 가시박이 자라고 있지 않다. 가시박이 추운 겨울에 버려지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그렇다면 가시박은 언제 어떻게 우리나라에 유입됐을까? 제작진은 1980년대 초부터 마을에서 가시박을 봤다는 제보를 받았다. 포천시의 어느 마을. 마을 입구 돌배나무엔 가시박이 덮여 있다. 나무는 이미 가시박으로 인해 죽은 지 오래돼 보인다. 제가 알기로는 제 어렸을 때 여기가 이 막걸리 공장하고 옛 군나받은 그 공장인데 그 당시에 미국에서 콩하고 밀 그 당시에 이제 수입을 했어요. 이거 거기 같이 섞여서 와갖고 이제 그 당시 할 때까지는 60년, 70년대 때는 이 풀이 없었어요. 선별을 하는데 거기에 씨가 이렇게 섞인 거예요. 이제 그러면 그건 된장이나 고추장 들어가면 먹는 식품들은 안 되니까 채로 쳐서 골라내서 버린 거예요. 이제 한쪽에다. 그게 바람에 날리고 이제 발화가 된 거예요. 여기서부터. 이제 오이하고 넝쿨이 처음에 똑같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제 오이인 줄 알고 집에 이제 밭에도 한번 심어봤어요. 그러니까 이게 풀이니까 그 다음부터 등한시하게 됐다고. 그러니까 공장이 폐허가 되면서 이제 망하면서 이제 누가 손을 안 대니까 그 당시에 이제 이 동네에 그렇게 퍼지게 됐어요. 무지하게. 당시 군납 식품 공장이 있던 자리다. 한 개 군단에 납품을 하던 공장이어서 규모가 컸다고 한다. 80년대 초 식품 공장의 수입 콩에서 유출됐다는 가시박. 그러나 포천시 이동면 마을의 하천은 임진강으로 흘러 서해로 나가는 것으로 포천의 가시박이 전국으로 퍼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식물이 원산지를 떠나 더 번성하는 이유는 뭘까? 기후라든지 토양이라든지 습도라든지 이런 변화가 그 식물에 맞는 조건이 되면 그 식물이 원래 원산지보다 더 번성할 수가 있습니다. 국경을 넘어 귀화한 식물들은 대개 강한 생명력을 갖고 있다. 따라서 척박한 땅에서 잘 자라는 특징이 있다. 녹색이 덮이지 않은 맨 땅에 제일 먼저 등장해서 땅을 푸르게 만드는 식물은 가시박 등 외래 식물이다. 가시박이 우리나라 하천변에서 원산지보다 더 번성하는 이유는 뭘까? 여름철 폭우가 내리는 조건 외에도 사철 강변 주위로 공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나라 강변은 가시박이 침입하기에 최적의 조건을 갖춘 셈이다. 일반적으로 외래종은 건강한 숲이라든지 건강한 생태계에는 잘 들어가지도 못하거니와 들어갔다 하더라도 자리를 잡지 못하고 밀려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하천은 시도 때도 없이 이렇게 공사를 한다든지 교란되는 정도가 심하기 때문에 그 말은 언제든지 가시박과 같은 외래 식물이 들어와서 자리를 잡고 신속하게 널리 확산된다는 것을 뜻합니다. With burr cucumber in Korea probably has to do with the fact that you're creating an environment that is conducive for its growth, that under normal conditions it simply would not grow. If it was all natural areas in Korea, this plant would be crowded out. 국토의 교란이 심하고 외국과의 교류가 활발한 한국엔 외래 식물 중 가시박만 문제를 일으키는 건 아니다. 미국 숙부쟁이는 북아메리카 원산으로 한국 전쟁 때 미 군수 물자에 의해 종자가 묻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번식력이 강해 일대를 쑥대밭처럼 만든다고 해서 미국 숙부쟁이란 이름이 붙여졌다.
미국 숙부쟁이는 가을에 이렇게 아름답게 꽃을 피웁니다. 그러나 이 안에는 햇빛도 들지 않으면서 다른 식물이 자라지 못하고 결국은 미국 숙부쟁이가 전체적으로 표면을 덮는 그런 형태로 자라납니다. 역시 북미 원산으로 유럽과 아시아 등에 널리 퍼진 단풍잎 돼지풀. 주로 경기도 북부 군부대 주변에 많아 군수물자 유입과 관련돼 들어온 것으로 추정된다. 경기도 전방 지역을 가면 단풍잎 돼지풀이 숲을 이룬다. 군락지를 들어가 봤다. 키가 2, 3m까지 자라는데 더 이상 발을 디딜 수가 없을 정도로 빽빽하다. 중부 지방에 있는 미군 기지로부터 출발을 했거든요. 따라서 군수문자와 함께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들어와서 번진 걸로. 문제는 이 숲꽃이 요 두화 한 개에 한 10개 정도, 15개 정도의 꽃이 들어있는데 그들이 한꺼번에 꽃밥에서 이제 터져서 꽃가루를 뿌릴 때는 그냥 송화가루 뿌려지듯이 노란 가루가 그대로 눈에 보이도록 떨어지죠. 수분을 위해 수술해서 암술로 꽃가루가 전달될 때 발생되는 꽃가루의 이동. 그러나 단풍잎 돼지풀의 꽃가루는 천식 알레르기를 일으키는 주범이다. 원산지인 미국에서는 극성기에 마을 전체가 꽃가루 때문에 피난을 갈 정도다. 가시박을 제거하는 9월. 제거반들은 단풍잎 돼지풀의 꽃가루 알레르기 때문에 고통을 호소한다. 가시박을 뽑다 보면 막 이런 불자 해내고 다녀야 돼 이게. 그러면 이게 저 노란 이게 꽃가루거든 이게. 엄청 많아요 아주. 예? 아, 그 몸뚱이가 문양 갈아야죠. 몸뚱이가 문양 갈았고, 응? 뭐 이거 밤이면 잠을 못 자요 긁느라고. 꽃가루가 노란 게 너무 많이 날려가지고 막 코로 재채기가 막 기침나요. 그게 이렇게 침 같은 거 뱉으면은 막 노란 꽃가루가 막 입에서도 막 나요. 한라산과 오름, 그리고 목장의 섬 제주도. 제주도의 외래식물 유입은 대개 목초 종자나 사료의 수입과 관련이 깊다. 이 목장은 전체가 열대 아메리카 원산 식물인 가시비름 밭이다. 식물 전체에 가시가 있어 가축에게 결막염 등을 일으키는 가시비름. 이 밖에 도깨비 가지, 서양 등골나물 등 대부분의 외래 식물이 제주도에서 서식처를 넓혀가고 있다. 남양주의 한 철도변. 가시박이 철도변까지 올라왔다. 원래 7기 차지하고 있던 자리다. 강변을 중심으로 번지던 가시박이 멀리 떨어진 철도변이나 경작지로 급속도로 확산되고 있는 것이다. 어떻게 가시박 종자가 옮겨지는 것일까? 가시박은 강물에 의해서만 전파되는 것이 아니다. 너구리, 오소리 등 동물의 털에 의해서도 가시박은 전파된다. 가시박 열매의 가시는 종자를 확산시키는 데도 역할을 한다. 낙동강의 작은 지류를 살펴보기로 했다. 가시박의 근원지를 추적하기 쉽기 때문이다. 다리까지 가시박이 올라왔다. 하천 역시 가시박으로 뒤덮였다. 연도수는 한 5년 돼요, 되기는. 근데 많이 퍼지긴 해, 금년에 많이 퍼졌어요. 들으니까 이게 저기 외국 소사료에서 와서 퍼진다 그래. 마을 사람들은 이구동성으로 소 사료 때문에 가시박이 발생됐을 거라고 추정한다. 마을 하천을 거슬러 올라가 보기로 했다. 2km쯤 올라가자 가시박이 갑자기 사라졌다.
가시박이 시작된 곳은 어느 폐한우 농가. 소사육은 이미 몇 해 전에 중단된 곳이다. 수로는 바로 고현천과 연결돼 있다. 바로 인근의 한우 농가를 찾았다. 사료는 옥수수가 들어간 배합 사료를 사용하고 있었다. 우리나라는 사료를 95% 이상 외국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수입된 사료에 가시박이 들어있다면 가축의 배설물 등에 의해 외부로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수입 사료에 대한 검역 실태를 알아보기로 했다. 수입 사료 검역은 샘플 조사 위주로 행해진다. 우리나라는 비교적 세밀하게 사료 검역을 행하는 나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사료 수입 의존도가 높은 우리나라의 경우 지나치게 엄격한 검역은 수출업자의 반발을 불러일으킬 수 있어 오히려 조심스럽다고 한다. 가시박 같은 경우는 이미 오래전에 국내에 분포하고 있었고 현재는 국내에 전국적으로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검역적으로 특별한 조치를 할 수 없는 비검역 잡초에 해당됩니다. 가시박을 가지고 검역적으로 조치를 했을 때는 국제적인 문제가 발생을 할 수도 있고요. 가시박처럼 기존에 들어와 있는 잡초는 설사 발견이 돼도 반송 조치 등 문제 삼을 수 없다는 이야기다. 즉 기존에 국내에 존재하는 잡초를 검역해서 문제화했을 경우 수출국으로부터 무역 분쟁에 휘말릴 수 있다는 것이다. 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으로 점차 사람과 물류의 이동이 잦아지고 있다. 유입되는 루트도 다양해지고 있다. 따라서 검역 등으로 외래 동식물의 유입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9월은) 가시박이 가장 아름다운 시기다. 꽃이 피기 때문이다. 그러나 암수리 꽃가루를 받으면 가시박은 가시로 온몸을 무장하게 된다. 점차 늘어나고 있는 가시박을 자원으로 이용할 수는 없을까? 잎과 줄기를 따서 가축에게 먹여보기로 했다. 사료로서 이용 가능성을 보는 것이다. 그러나 일단 냄새를 맡은 소들은 가시박에 선뜻 달려들지를 않는다. 1990년 발간된 중국 문헌에 가시박에 살충 성분이 있다는 기록이 있다. 가시박에서 추출물을 만들어 보기로 했다. 사료에 가축이 기피하는 또 다른 성분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유체 씨앗에 가시박 추출물을 투입시키고 한쪽엔 그렇게 하지 않은 대조군 실험을 했다. 가시박 추출물이 투입된 씨앗은 발화가 잘 되지 않았다. 가시박에 다른 풀이 못 자라게 하는 제초 성분이 있음이 확인된 것이다. 가시박에서 추출한 추출물을 가지고 처리한 처리구가 발화가 훨씬 억제가 되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시박 같은 경우에 광을 차단해서 다른 식물을 없애기도 하지만 이런 발화 억제 물질 혹은 제초 물질을 분비를 해가지고 다른 식물을 못 자라게 하기 때문에 가시박이 자라는 지역에서 이제 다른 식물들이 잘 못 자라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됩니다. 가시박 밑에 다른 풀이 자라지 못하는 이유는 빛 차단 효과와 함께 강력한 제초 성분 때문임이 밝혀졌다. (10월) 들어 가시박은 급격히 색깔이 바뀌기 시작한다. 1년생 식물인 가시박은 가을이 깊어지면서 1년간의 생을 마감한다. 그러나 그대로 생을 끝내는 것이 아니라 포기당 400~500개의 종자를 남긴다.
가시박 생태를 체계적으로 제대로 연구하는 기관이 우리나라엔 없다. 가시박에 대한 기초적 연구를 담당해야 할 농진청에서는 농업 잡초가 아니라며 손을 놓고 있고, 산림청, 환경부, 지자체 등 모두 제각각 대책을 내놓고 있다. 하천을 통해 전국으로 전파되는 가시박의 특성을 고려해 국가적인 방제가 이루어져야 한다. 산에 있는 건 산림청이고, 도로변에 있는 건 도로공사고, 강변에 있는 건 수자원공사가 아니고, 그리고 남양주에서 방지 안 하면은 또 서울에서 또 문제가 되니까, 이거는 남과 북이 없고 여도 야도 없고, 그다음에 관련 부처도 없고 지자체도, 그러니까 담당 구역도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국민이 합쳐서 나라에서 이걸 방지하지 않으면은 앞으로 2년, 3년, 10년 후 되면 우리나라에 한 거의 다 덮었을 정도로 문제 식물이 이 식물입니다. 우리나라 전 국토를 감당하고 있는 여러 부서들이 서로 유기적인 관계를 가지고 서로 각자 하는 부분들을 잘 모니터링하고 해서 다 같이 큰 틀에서 힘을 합쳐서 이러한 대안들을 마련할 수 있도록. 잠깐 제거한다고 해서 완전히 제거되지 않고 꾸준히 제거를 해야 됩니다. 사람이 몸이 안 좋을 때 계속해서 운동을 하듯이, 매일 하듯이 우리 관리도 계속해서 꾸준히 이루어져야 된다. 1년 잡초는 10년 제초라는 말이 있다. 잡초의 발생은 쉬워도 제거는 그만큼 어렵다는 뜻이다. 가시박 제거에도 꾸준함과 인내가 필요하다. 가시박, 단풍잎 돼지풀, 미국 숙부쟁이 등 이제 창궐하기 시작한 귀화 식물들이 지금 우리 강과 산야를 노리고 있다. 마을을 떠나 하천으로 퍼진 가시박. 이제 다시 우리 앞마당까지 다가왔다.